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다룬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영화 쇼야 그저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이건 당장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일본에서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한 세 개 품목이 모두 우리나라의 핵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들인데다가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에서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공장 라인을 멈춰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가 다들 가시겠죠?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일본과의 외교가 심각할 정도로 파탄난 건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국민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 일제강점기 때문이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외교 정책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선 전 정부에서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안부 합의를 마구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그건 박근혜 정부 측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거를 국민 감정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건 누가 봐도 좋은 평가를 주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 한일 협정 때에도 우리나라가 국가 간의 배상을 받은 것만으로 대일 청구권 일체를 끝난 것으로 처리해버렸으니 한일 협정도 없던 일로 해야 하나요? 진짜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그렇습니다. 분명 이 일은 안타까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어떤 성향인지 안다면 이거는 아베 정부를 건드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징용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은 풀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 긁어 부스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경화 장관께서는 일본이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도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잘했다는 소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합의를 엿바꿔 먹는다는 식으로 여겼는데 상식적으로 일본이 가만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자체가 바보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스포츠에서 한일전이 열리기만 하면 열렬히 한국을 응원하고 그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붕괴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강경화 장관님,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외교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과거의 적이었던 상대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과거에 동맹이었던 상대와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기반이 되는 냉혹한 곳입니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는 당신들이 태어나기도 수십 년 전의 일로 그렇게도 붕괴하시는 분들께서 왜 당장 우리 눈앞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인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우호적인 겁니까?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로 최소한 직접 우리와 군사적인 충돌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불과 몇 년 전에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DMZ 목함 지뢰 도발, 미사일 발사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것을 다 빼더라도 벌써 지난달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빠지라는 식으로 어용 매체들을 동원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할 대상이고 불편한 대상이긴 해도 최소한 우리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던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도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진짜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제 관계가 너무나도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저 같은 일개 유튜버의 눈에도 보일지경인데,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리도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으시다면 진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할 지경입니다. 고작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격이 돼버렸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3자 회담에 대해서 띄워주기 바쁘더군요. 특히 지난 2월에 20대 남성들을 향한 막말을 했던 홍익표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중재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조연 역할을 자처했지만 저는 조연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연출,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부 찬양을 늘어놓았더군요. 홍익표 의원님,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아부를 하시다가 당신은 물론 이 정부까지 골로 간다는 사실만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지지자분들께서는 아직도 남북미 3자 회담의 여파에 취해 외교 천재, 우리인이라는 말이나 하시는데, 아니, 외교 천재라는 분이 일본에게서 대놓고 적대국 취급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런 치명적인 수출 제재까지 당합니까? 게다가 일본을 상대로 좀 우호적인 말만 하거나 현 정부를 비판하기만 해도 토착 외교라는 말로 프레임을 씌우던데요. 대표적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프레임의 피해자죠. 이 저질스러운 말로 반대파들을 낙인 찍는 게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옛날 일제가 자신들의 정책에 반기를 들던 사람들을 향해서 비국민, 즉 황국 신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고 탄압하던 것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강성 지지자 여러분, 저를 토착 외구라고 욕하신다 해도 지금 정부의 대일 외교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게 제 의견은 절대로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현재의 대일 외교 기조를 이어나가신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는 강성 지지자들의 결집 외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가 전체를 파탄내는 결과만 만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